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오전 10시 25분, 5월 17일입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렬이 형,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멋진 형이에요. 문수 형도 그렇고요. 문수 형은 또 그렇게 멘트했죠.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거의 진심에 가깝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제 그 문수 형 스타일을 봤을 때. 그 관계는 제가 봤을 적에는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지금 후보의 선대 대통령이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이라면 아직은 임기가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하지만 현실은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또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지만 어찌됐건 그런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제가 지금 1.23 이후에 개몽됐죠, 저도. 근데 그전에는 잘 몰라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럼 지금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1.23 이후에 자꾸 이제 유튜브 보고 하니까 알게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면 불합리하게 탄핵되셨구나. 저는 그때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냥. 그 공중파에서 떠드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불합리하게 탄핵되셨구나. 탄핵될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남은 그 임기는 대통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신 거고, 불합리하게 탄핵됐으니까요. 정당하게 탄핵됐다면은 임기가 끝난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저 같은 무식한, 이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무식한 사람도 알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과정을 통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탄핵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지금 현실에서의 그 상황은 어찌됐건 6월 3일날 이제 재선거가 실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합리적이었다면 거의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없는 게 맞죠. 없는 상태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이 머리 좋은 욱군이, 잘난 체 하는 욱군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그런 두 분의 그 마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이구나, 형들이구나, 이제 그 의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간적인 의리, 그 기본적인 도덕, 그런 거 바탕 위에 명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큰 명분도.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도 젊었을 때 그럴듯해요. 그 논리가. 예를 들어서, 큰 명분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쌓아 올린 큰 명분이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건 이 작은,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큰 명분을 위해서 자기는 가겠다. 약간 이런 주장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걸 아직 못 느낀 거죠.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능력은 형감이에요. 예.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 이재명 대표도.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지만 능력만 갖고는 저는 형이라는 느낌이 잘 안 생겨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동생감이다. 예. 그런 느낌에서 그런 느낌이고요. 철이 없다. 아직 그런 걸 모르는구나.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분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저는 이제 그건 잘 안 찾아봤는데 짐작을 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좀 상처가 있으신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그분은 뭐 이렇게 저한테는 형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 없고요. 성렬이 형이나 문수영,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은 참 형 같은 느낌이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를 엄청 받고 있죠. 엄청난 지지입니다. 사실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대결해갖고 그냥 맞다이 떠서 지지율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야당 쪽에서 좀 솔직히 비열한 수를 쓴 거죠. 말도 안 되는 수를 쓴 거예요. 그럼 비열을 넘어섰어요. 사실 그런 수를 써가지고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지경에 몰렸는데,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은 참 멋있는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 너무 이해하고요. 오히려 그런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지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서 김문수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달라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마음 아프죠.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윗사람,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의 윗사람이 저런 상황을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 정치적으로는 선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셨고 그런 계기로 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에 선출이 되신 거니까. 근데 보통 정치인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죠. 인간적인 기본적인 관계거든요. 도리고.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물론 나이는 이제 문수영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렬이 형도 문수영을 형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또 마음도 형 같은 마음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문수영도 가슴 아프다. 근데 그 가슴 아프다라는 말이 보통 그 정치인들은 정말 이제 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걸 학습을 한 거죠. 아, 여기서는 가슴 아프다는 말을 해야 돼. 뭐 이런 공식이 거의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에 따라서 말을 하는 느낌이고,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지죠. 그분이 살아온 행적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고려해서 봤을 때 그분은 진심이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참 재밌는 현상이기도 해요. 저로서는. 저는 학자적인 이 마인드가 있어서 그 현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건 실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늘이 실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게 대통령이 둘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김문수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되시면 또, 김문수 대통령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가끔 느껴지는 게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센인 마을을 방문을 하셨을 때 이제 뭐 그 일을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연설 같은 걸 하다가 중간중간 말이 끊기고 이분이 뭔가를 참아요. 근데 그게 느껴져요, 저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겠죠, 그거를. 그게 감정이
슬픔, 그때 기억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안쓰러운 감정, 그런 슬픈 감정들이 이렇게 갑자기 북받쳐서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컨트롤하느라고 몇 초 동안 말이 갑자기 뚝 끊기고 이렇게. 근데 그 표정에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겠구나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 제가 보기엔 저쪽 야당 쪽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못 느낍니다. 그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멈칫하고서 말이 끊기고 갑자기 이분이 몇 초 동안 갑자기 바이든이 그랬을 때는 그건 치매 증상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말이 끊긴 건 치매 증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건 감정이 북받친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 감정을 자제하는 그 느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느껴지는데 재미난 거는 야당 쪽에서 만든 동영상 쪽에 그걸 못 느끼는구나 라고 제가 느끼는 그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김문수 후보 좀 이상하다. 바이든처럼 치매 온 거 아니냐. 요렇게 그거를 자기들 유리하게 그렇게 막 그 선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막 조작해서 그런 일부러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 김문수 후보가 그때 그 감정이 북받쳐서 그 어떤 슬픔이랄까 어떤 그 연민이랄까 뭐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북받쳐서 순간적으로 말이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그거를 자제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그 느낌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잘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그 이유야 많겠지만 뭐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어떤 분인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쭉 보다가 그런 느낌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선언에 대해서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거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형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